이 펜던트. 수아 것과 똑같아. 하네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깊은 밤 정막을 깼는데요. 그녀는 손에 든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딸 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사준 바로 그 펜던트였어요.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헤라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20년간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절망했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윤비서와 함께 전국 각지를 뒤져가며 차수아라는 이름을 찾아다녔지만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될 아이가 하고 있는 펜던트가 수아의 것과 똑같다니. 헤라는 그 펜던트를 사준 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수아의 5번째 생일, 작은 세탁소 앞에서 딸이 쇼윈도의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모습을. 비싸지도 않은 펜던트였지만 수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헤라는 그때의 기억에 잠겨 있었어요. 수아의 작은 목에 짧은 체인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했던 약속. 수아야,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이 목걸이가 엄마 마음이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수아를 버렸죠. 헤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증표였죠. 이게 엄마야. 이걸 보면 엄마를 생각해. 그때 수아는 펜던트를 꼭 쥐고 환하게 웃었는데 헤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 헤라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젯밤부터 계속 그 펜던트 생각만 났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헤라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니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아를 이모 집에 맡기던 그날, 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언제 와? 언제 와서 데려가? 수아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헤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태석을 설득해서 딸 수아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3일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어요. 헤라는 진태석과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수아는 그렇게 버려졌죠. 그때 수아가 목에 걸고 있던 그 펜던트. 이모 조미양에게 맡기면서도 헤라는 그것만큼은 떼지 않았어요.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 엄마가 사준 거야. 수아는 작은 손으로 펜던트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죠. 헤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을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진태석과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딸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더 소중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깨달았어요. 진태석의 아들 진세훈을 친아들처럼 키우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수아의 모습. 엄마, 왜 안 와? 엄마, 나 여기 있어. 꿈에서 수아는 항상 5살 그대로였어요. 그 작은 하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윤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헤라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하지만 윤비서는 이미 헤라의 상태를 눈치챘을 거예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거든요. 윤비서는 헤라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매년 수아의 생일마다 헤라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딸을 찾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자책하는지 지켜봐왔거든요. 때로는 헤라가 혼자 있을 때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윤비서.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수아 찾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차수아라는 이름으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헤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매번 듣는 같은 대답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설 탐정과 수소문을 통해 딸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뭔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헤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0년간 품어온 최악의 걱정이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 기록이나 사고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윤비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부분도 조사해봤지만 계명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미성년자 시절의 계명은 더욱 복잡하고요.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을 찾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아니, 어쩌면 찾기 어렵게 만든 건 바로 자신이었을지도 모르죠. 8살짜리 아이를 홀로 세상에 던져놓고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계속 찾아봐. 포기하면 안 돼. 네, 부회장님. 윤비서가 나간 후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영채가 하고 있던 그 펜던트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말 수아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하트 모양의 작은 큐빅이 박혀있는 소박한 디자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펜던트였지만 헤라에게는 특별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헤라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수아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몇 안 되는 어린 시절 사진들과 장난감 몇 개, 그리고 펜던트 구매 영수증까지. 영수증을 다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구매 날짜, 상점 이름, 가격까지 정확히 기억나는 바로 그 영수증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같은 펜던트가 몇 개나 팔렸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헤라의 모성 본능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한 번 더 확인해봐. 한편 정원은 그날도 영채와 만나 고민을 털어놨어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정원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영채야, 나 진짜 한계야. 어제 세훈씨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정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영채야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해야 했고 세훈을 만날 때마다 진짜 자신을 숨겨야 했어요. 영채는 빅토리아 신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상황도 복잡했지만 정원의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친구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무슨 소리야? 의심한다니? 응. 이상하게 자꾸 나를 유심히 보시고 마치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정원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헤라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온몸이 긴장됐거든요.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켜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사실 정원은 헤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 자신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마치 오래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왜 그럴까?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정원도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어요. 헤라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동시에 이상하게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영채도 불안해했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공난숙의 협박도 여전했고 오빠 하늘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채야, 나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원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정원아.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한테 또 혼났어. 하늘 오빠한테? 응.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세훈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정원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 오빠가 세훈 씨를 알아? 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야.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정원은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이 세훈과 친하다면 언제든 이 상황이 들킬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채는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세훈 씨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이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정원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세훈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오빠는 뭐라고 해? 그만하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늘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때 정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차정원 씨 맞으시죠? 정원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주하늘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하늘. 영채의 오빠였어요. 정원은 긴장했습니다. 하늘이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를 어떻게?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원은 영채를 바라봤어요. 영채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원은 주하늘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하늘은 영채를 닮은 듯하면서도 더 성숙하고 진중한 느낌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주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절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미소였죠.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어요. 정원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채와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시절 몇 번 영채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 하늘도 집에 있었는데 대학생이었던 그는 정원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교 클럽에서 영채와 함께 계신 걸 봤어요. 그때 알았죠. 정원 씨가 영채 대신 나오고 계시다는 걸. 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원 씨 편이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정원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하늘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왜 도우려고 하는지. 사실 세훈 씨와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더 복잡해요. 하지만 이 상황은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하늘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세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형처럼 아끼는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건 세훈이한테도 정원 씨한테도 좋지 않아요. 정원은 하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동안 너무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영채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 상황은 우리 가족 문제이기도 하니까.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늘 오빠. 세훈 씨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훈이는 충격받겠지만 세훈이는 마음이 넓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늘의 말에 정원은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세훈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원 씨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계속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늘의 말이 정원의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헤라는 윤비서에게서 또 다른 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이었죠. 부회장님, 차수하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본 게 있습니다. 뭔데? 헤라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매번 실망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무언가 실마리라도 찾았기를 바랐거든요. 20년 전 이모 집에 맡겨진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이 끊겨요. 헤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수아를 이모 집에 맡기던 그날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 혹시 뭔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헤라의 최악의 걱정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름을 바꿨다고? 헤라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최소한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성인이 된 후 개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육자가 바뀌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찾아봐야 하는 거네.
헤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 동안 차수아라는 이름으로만 찾아다녔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계속 찾아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네, 부회장님. 그날 저녁 헤라는 집에서 세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최근 들어 영채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보는 것 같은. 세훈이 돌아오자 헤라가 물었습니다. 세훈아, 영채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헤라는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이상해?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세훈의 말에 헤라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조용해졌다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더 활발하고 밝았는데 지금은 뭔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가? 가끔씩 제가 영채라고 부르면 한 박자 늦게 반응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가족 얘기를 할 때도 좀 어색해요. 마치 잘 모르는 것 같은. 헤라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의심이 깊어졌어요. 분명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혹시 영채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 하지만 헤라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정원은 그날 밤 하늘과의 대화를 생각하며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정원은 영채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둘은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정원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영채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영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원아, 제발. 조금만 더. 안 돼. 하늘 오빠도 그러시고 나도 더 이상은 못해. 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영채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영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정원 없이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 용기 내야 해. 하지만 영채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 공난숙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원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내가 진실을 말하면.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난숙의 위협적인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거짓말로는 행복할 수 없어. 정원은 영채의 손을 잡았어요. 영채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나도 세훈 씨도 모두 불행해져. 영채는 정원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그때 영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늘의 전화였습니다. 오빠? 영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영채는 정원을 바라봤어요. 정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빠. 그날 오후, 하늘은 영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카페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였죠. 영채야, 이 상황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하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여동생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오빠 앞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정원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아. 나도 미안해. 영채는 정말 미안했어요. 친한 친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게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세훈 씨도. 내 친한 동생인데 이렇게 속이는 게 맞아? 하늘은 세훈을 정말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런 세훈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거든요. 오빠도 세훈 씨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모두를 생각해서야. 너도 정원 씨도 세훈이도. 하늘의 말에 영채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무서워. 영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공난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 안 들으면. 영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공난숙은 딸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고 영채는 그런 어머니를 두려워하며 살아왔어요. 영채야, 너도 이제 성인이야. 언제까지 엄마 눈치만 볼 거야? 하늘의 말이 영채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그랬어요. 언제까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안 돼.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늘은 영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결하자. 영채는 오빠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한편 정원은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세훈의 아버지 진태석을 만나야 했거든요. 하늘 오빠 말이 맞아.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그때 세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채, 내일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어. 정원은 긴장했어요. 정식으로요? 응. 아버지께서 직접 보자고 하셨어. 정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태석 회장을 직접 만나는 건 더 큰 부담이었거든요. 꼭 가야 하나요? 당연하지. 우리 결혼하는데.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진태석을 만나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건양그룹 회장실에서 정원은 진태석을 만났어요. 진태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원을 살펴봤습니다. 주영채 양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태석의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더 크라운 캐피털 공난숙 회장의 딸이라고 들었는데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태석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요? 정원은 온몸이 긴장됐어요. 공 회장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딸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원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가요? 네,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그때 헤라가 들어왔어요. 여보, 영채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마.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확실히 알아둬야지. 헤라는 정원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채야, 괜찮아. 아버님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하지만 정원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진태석의 예리한 시선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헤라는 태석에게 물었어요. 당신 영채한테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태석의 직감은 예리했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직감이야. 저 아이 뭔가 속이고 있어. 헤라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부정했어요. 너무 신경질적으로 생각하지 마. 하지만 태석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영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며칠 후 헤라는 윤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였죠. 부회장님, 혹시 며느리 되실 주영채 양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헤라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영채와 관련해서? 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는 공식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가명을 쓰는 것 같습니다. 헤라는 깜짝 놀랐어요. 가명이라고? 헤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명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차정원이라는 여자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정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에 익숙한지. 차정원.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찾고 계시는 차수하 양과 관련이 있을까요? 윤비서의 말에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수하와 차정원.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달라요.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차정원이라는 사람 사진 구할 수 있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정원은 영채와 함께 결혼식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정원아, 정말 고마워. 마지막까지. 영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채야, 하늘 오빠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던데 언제 할 거야?
결혼식 후에. 결혼식 후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정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결혼식까지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그때 하늘이 나타났어요. 영채, 정원 씨. 오빠, 하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영채야, 우리 얘기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오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진실을 말하는 게. 하늘은 영채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채야,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넌 용기만 내. 하지만 영채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공난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중 결혼식 이틀 전날 밤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헤라가 윤비서로부터 차정원의 사진을 받은 거였거든요. 부회장님, 차정원의 사진입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의 차정원은 바로 자신이 며느리로 알고 있던 주영채였거든요. 이게 차정원이야? 네, 부회장님. 확실합니다. 헤라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영채가 사실은 차정원이라는 뜻인가? 그럼 진짜 주영채는 어디 있는 거지? 그럼 진짜 주영채는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차정원.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이 찾고 있던 차수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헤라는 급히 차정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아이 출생 기록, 가족관계, 모든 걸 다 찾아봐. 네, 부회장님. 그날 밤 헤라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차정원의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있던 펜던트도.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한편 정원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결혼식인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전날 아침 드디어 윤비서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정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차기범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헤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기범. 바로 자신의 전남편이자 딸수아의 아버지였거든요. 차기범이라고? 헤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날짜가. 윤비서가 보여준 출생 기록을 본 순간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자신의 딸수아와 같은 생년월일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정원이 바로 자신이 찾던 딸 차수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헤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찾고 찾던 딸이 며느리가 되어 자신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컸습니다. 왜 정원이 영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헤라는 급히 정원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원은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어요. 감사해요. 정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늘 이후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헤라도 일찍 도착해서 정원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정원아. 정원은 헤라가 자신을 정원이라고 부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정원의 온몸이 긴장됐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얘기 좀 할까? 헤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원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정원아, 엄마가 다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헤라는 정원을 끌어안았어요. 정원아. 내 딸. 내 수아. 정원은 헤라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거든요. 8살 때 헤어진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지금은 결혼식 당일이었고
모든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하죠?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결혼식부터 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하지만 세훈이는 내가 설명할게. 헤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원아,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버린 게 잘못이야. 정원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2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웨딩홀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훈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늘도 하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한 동생 세훈과 여동생 영채, 그리고 정원까지 얽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정원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니가 다 아시니까. 헤라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정원아, 준비됐니?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헤라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정원아,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정원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정원은 부케를 들고 웨딩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섰어요. 신부가 걷는 길 끝에는 세훈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첫 발을 내디뎠어요. 신부가 걷는 길을 걸으면서 정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차정원? 차수아? 주영채? 아니면 그냥 헤라 어머니의 딸. 헤라는 앞자리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정원이 신부가 걷는 길을 절반쯤 걸어왔을 때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웨딩홀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주영채였어요. 진짜 주영채. 잠깐요. 영채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정원도 멈춰서서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세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신부가 앞에 서 있는데 왜 또 다른 영채가 나타난 거지?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진짜 주영채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분은 차정원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웨딩홀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세훈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객들은 술렁거렸어요. 헤라는 일어섰어요. 모든 분들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어요.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세훈은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헤라와 정원, 모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결혼식에서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헤라는 정원이 자신의 딸 수아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 영채까지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그리고 정원과 세훈의 사랑은 진실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 전개 예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